예, 월요일 마켓 시그널은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하죠.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정말 큰 어쨌든 어려움이 있었네요. 네. 그 위기는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는 이제 좀 넘어갔다고 봐도 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뭘 봐야 될까요? 네. 뭐 아예 제거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떻게 되고요? 네. 시장이 평가하는 건 뭐 지수 보면 알 수 예. 있는 거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장 시작할 때 사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 군부 실세의 그 제거 뉴스 이거 보고서 사실 미국이 좀 이란이 좀 반발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한 20p 빠졌죠. 그날 저녁 때 시장에서 미증시 보고서 느낀 게 이건 별거 아닌 모양인갑다라고 얘기하면서 화요일 날 다시 또 한 20p 정도 올랐죠. 그래서 뭐 진짜 별거 아닌가 보다, 해프닝인가 보다라고 시장이 평가를 했고 네. 수요일 날이 좀 놀랬죠. 이란이 네. 한번 때렸죠. 예. 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 시작 일보 직전에 이제 속보들이 뜨기 시작했는데 뭐 예상보다 이란의 반발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여기다 때릴게라고 얘기하고 때렸으니까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면피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란 쪽에서 발표 나온 게 뭐 보복했다, 추가 보복이 없다라는 얘기를 그날 저녁 때 확인하면서 수요일 날은 뭐 말 그대로 뭐 아사리 판때기였죠. 예, 코스닥 시장이 뭐 장중 4% 넘게 밀리기도 했었고 장 초반에 환율이 뭐 1,180원 육박하는 환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수요일 날 마이너스 24p. 근데 저녁 때 미증시 뚜껑 열어보니까 플러스를 찍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 목요일 날 이제 안도에 플러스 35p. 그리고 금요일에 해프닝이었구나. 이제 뭐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 가능성은 뭐 급감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한 20p 올랐고요. 그래서 2,200p를 넘어서 종가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 페이지 하나 보시면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우리가 내년 연초에 무슨 얘기예요? 1월 효과. 예, 1월 효과 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2018년도, 2019년도 너무나 명확해진 1월 효과 그림이기 때문에 2020 년도도 고고할 수 있다. 요즘에 뭐 대한항공 광고였나요? 2020 쓰고 조금만 이게 손가락으로 이제 더 그어 보니까 고거로 바뀌는 모습을 봤는데 2020년도 여전히 뭐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노이즈가 터진 거죠. 네. 뭐 해프닝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정말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또 노이즈가 나올지 그건 뭐 우리가 확실히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월 효과를 기대하던 이 구간에서 노이즈 터진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노이즈 터진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좀 뜯어서 보면 미중 얘기는 어때요, 요즘? 미중 얘기는 나쁘지 않아요. 네. 일단 1차 무역 이 합의에 대한 서명이 예, 이번 주 조만간 예. 네, 이뤄지게 돼 있고요. 뭐 말로는 뭐 15일이다, 네. 15일 조금 넘을 수 있다. 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뭐 크게 나쁘진 않죠. 그리고 2차 무역 합의는 뭐 대선 이유가 될 것, 뭐 트럼프가 내가 재선되면 뭐 그때 사인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대선 치룰 때까지 계속 쪼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사리 오케이에서 이 나한테 유리한 이 그림을 일찍 끊어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얘기는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대요. 하지만 뭐 지금 당장 뭐 엄청난 호재로 끌어다 쓰기에는 너무 이 빛바랜 호재죠. 너무 오랜 기간 울고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노이즈로 뛰어 올라왔었던 게 요즘 뭐 지정학적 얘기들. 뭐 일단 북한이 요즘 어때요? 북한 뉴스가 조금 복잡하게 나가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리스크로 봤었던 김정은 이슈를 내가 잘 포장해 놨습니다라는 거를
업적으로 내세웠는데 요즘 북한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아닙니다. 너네들은 실패했어요라는 쪽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팠는데 이란 얘기가 뛰어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트럼프의 당면한 악재는 뭡니까? 현실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상원을 넘기 어려울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탄핵 얘기가 있었고 하지만 여론은 트럼프 탄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뭐 시계는 째깍째깍 계속 흘러가서 11월이면 이제 미국의 이 대선이 이뤄지게 되는데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얻는 이슈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김정은 얘기가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좀 결집시키는 뉴스가 하나 필요했을 거고 아마 정치적인 이슈로 이란을 때린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힘을 좀 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먹혀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가 해프닝으로 보는 이유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시장이 모를 리 없으니까 이거 해프닝 아니야? 이거 정치적으로 그냥 이용한 거 아니야? 뭐 말한다고 이게 내가 어디다 때릴게라고 얘기하고 때리면은 사실 이건 도발로 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빅스 뭐 변동성 지표인데 변동성 지표의 움직임이 거의 없죠.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V코스피, 대한민국 시장의 변동성 값은 미증시의 빅스보다 더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소위 이 미증시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탄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해프닝을 좀 보여준 상황이고요.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도가 크게 튀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죽어나갔으면 사실 시장에서는 어려움이 당면할 텐데 EMBI 스프레드면은 신흥국 가산 채권 금리입니다. 시장이 불안해지면은 신흥국한테 돈 빌려줄 때 이자를 더 받겠어요? 덜 받겠어요? 더 받아야죠. 네, 더 받아야겠죠. 네, 그럼 시장이 불리하게 돌아갔으면 EMBI 스프레드는 튀어 올랐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안정세를 계속해서 보여줬었고 MRI 값이면은 뭐 병원에서 찍는 MRI 아니고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값이죠. 그래서 미니멈 값은 제로고요. 맥스 값은 1입니다. 그러면은 0과 1 사이에서 움직이는 지표가 불안하게 움직였으면은 리스크 인덱스니까 튀어 올라갔어야 정상이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벨이 뭐 0.3대, 0.3P대 그러면은 중간보다도 낮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 인덱스 값도 변동폭을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거를 큼지막한 뉴스로 해석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시장만 좀 변동폭이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이렇게 이제 한 주가 끝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주간 동안의 주간 수급을 보니까 이게 6일이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이후의 움직임서부터 보면 외국인이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거래소에 물건을 사들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뭐 샀어요? 삼성전자 샀더라는 겁니다. 만약 시장 불리하게 봤으면 시가총액 1위 업체를 저렇게 열심히 살 수 없죠. 시장이 빠지면 시가총액 1위 업체는 당연히 빠질 텐데 시가총액 1위 업체에 쏠렸습니다라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수급은 매수 버튼을 계속 눌렀다는 거고요. 선물 시장 쪽은 뭐 아무래도 단기 흐름을 좌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물 시장 쪽에서는 다소 매도가 좀 실리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급락한 다음 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또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순매수 양은 또 무려 1,6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매수를 기록했던 점 그리고 환율이 자극받고 있다가 뭐 여기 고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 수요일이었죠. 이란의 보복 공격 나온 날 1,180원까지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1,160원을 하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더라. 그러면
한 주간 동안에 충분히 해프닝으로 읽을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1월 효과에서 다소 좀 노이즈는 만들어졌지만 극복해가고 있는 과정. 추가적으로 노이즈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뉴스가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정치적인 돌파구로 나왔었던 거고 일단은 시장에서 해프닝으로 읽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변동성을 먼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다시 우리가 기대하던 1월 효과로 좀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역시 뭐 IT가 중심에 서 있는 흐름들이고 일부 뭐 중국 관련주, 이 화장품, 면세점 이런 점도 좀 올라왔잖아요. 다시 그럼 1월 전략을 가다듬으면서 어떻게 공략을 할까요? 저희가 뭐 제 방송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종목이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그래 그게 맞았구나. 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10만 원 하죠? 그렇죠. 네, 하이닉스가 거의 10만 원 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뭐 5만 원, 6만 원 뭐 밀리면 뭐 땡큐하고 사세요라는 얘기가 벌써 뭐 오래된 얘기인데 뭐 그 이후에도 눌리면 7만 원, 눌리면 8만 원 이런 기회들이 충분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돈 10만 원 하더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어때요? 지금 6만 원 거의 다 왔죠. 옛날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300만 네. 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감이 안 오, 삼성전자 6만 원 하면 이제 예전처럼 감이 안 오실 텐데 옛날 가격으로 따지면 300만 원, 신고가 흐름이죠.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 넘버 1 삼성전자와 시가총액 넘버 2 하이닉스가 시총 비중으로 따지면 거래소 25%는 나오는데 이게 신고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었던 것처럼 시가총액 1, 2가 뜨거우면 시장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2가 신고가 흐름 보이고 있고 지난주에 뭐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뭐 해프닝입니다, 아닙니다, 뭐 얘기가 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가총액 1위 업체 삼성전자로는 하루에 2,000억 넘게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더라. 기관은 파네요. 예, 기관들은 통상적으로 12월 이 시장 끝나고 나서 통상적으로 1월 옵션 만기일까지는 팔죠.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뭐 배당 차익 거래 끝나고 나서 매도 나가는 거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곧 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정상화될 거라는 거를 감안하고 보면 삼성전자의 신고가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란 얘기 쳐다보느라고 많이들 놓치셨을 텐데 삼성전자 우리 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도 찝어드렸던 부분인데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이 가이던스가 6조 중반인데 네.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가이던스보다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뚜껑 열어보니까 7.1조가 나왔어요. 사실 그날 이게 8일 얘기니까 이란의 보복 공격 나온 날 얘기거든요. 안 먹힐 것 같았으면 안 먹힐 수 있었던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 시장이 그렇게 급락하면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강했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당시에 이 시장 관여도가 한 17p, 13p 뭐 요 정도 나왔거든요. 그날 시장은 20p 이상 빠졌으니까 그럼 일반 종목들은 30p 이상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 2 종목이 그나마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많이 해주더라. 그럼 일단 시가총액 1, 2가 이렇게 뜨거우면 시장은 꺾이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1월 효과 기대하던 부분들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니까 많은 분들의 푸념처럼 지금 시장이 어때요? 시가총액 탑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 많이 올랐는데 중소형주 지난 8월 저점 대비해서 별로 오른 거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월 증시에 중소형주가 뜨거울 것 같아요. 뭐 제대로 오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우리가 많이 찝어드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EPS가 드디어 반전을 보이기 시작했고 시장은 이미 반영을 상당 부분 해놨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D램값 방향만 봐도 대충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서야 D램값 스팟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예, 뭐 이미 대형주 여기서 더 밀리진 않아 라는 쪽으로 반도체 가격을 가이드를 잡고 있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죠. 근데 문제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얼어서 시장을 봤기 때문에 이 눈높이가 크게 떨어져 있었는데 왼쪽은 대형주고 네, 오른쪽은 이제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 지수와 또 네. 실적 가이던스입니다. 네, 예. EPS 예상치는 이미 오래전 올라오고 있었는데 거의 반영을 못했죠. 그러면 어느 쪽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이 가이던스를 많이 주시겠습니까? 1월 효과도 감안한다라고 하면 중소형주 중소형주가 쪽에 좀 여전히 덜 반영됐다. 네, 예. 기회가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입장인 네. 거고요. 거기다 또 하나, 예전처럼 이런 중동 사태 터지면 사실 문제가 좀 컸죠. 왜냐하면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셰일 혁명 이후에 미국에서도 원유 수출량이 방대하죠. 전략적 비축유 방출 얘기도 뭐 이미 나와 있는 얘기고요. 게다가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뭐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죠. 그래서 과거처럼 중동발 위험이 경기에 큰 리스크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MSCI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선진국 지수고요. 밑은 신흥국 지수입니다. 네. 지금 격차가 어때요? 많이 많이 있죠. 벌어져 예. 있죠. 그래서 방향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선진국은 계속 올라가고 신흥국은 계속 빠지는,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림이죠. 방향은 같은데 이 괴리가 벌어져 있을 때 일반적으로 괴리가 좁아질 겁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가이던스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경기와 따로 볼 수 없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민감주의 강도는 올라오고 있고, 원래 주가가 경기보다는 선행하니까요. 그래서 이 선행하고 있는 주가는 반응을 했고 경기값이 이제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기값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이 국면의 시장을 꺾기 어려울 테니까 당연히 긍정적 그림을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소 좀 노이즈가 끼긴 했습니다만 1월 효과를 꺾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면은 뭐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될 거고요. 뭐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굵직한 기업들 뭐 컨퍼런스 가서 코멘트 합니다. 코멘트하는 기업들뿐만 아니고 뭐 파트너사를 찾을 걸로 기대되는 기업,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던 뭐 엔지캠이라든지 뭐 바이오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실제로 그 그림이 나오는지 지켜보는 한 주가 될 거고요. 시장에서 일단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뭐가 빠져요? 바이오가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닝이 약한 쪽이 먼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해프닝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기대감 올라오는 쪽도 그쪽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지난주에 그 어려운 와중에 굉장히 강했던 업종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꼽아드렸던 종목인데 2차 전지 애들이었죠. 일진 머티리얼즈가 또 시원하게 뽑아냈고요. LG화학, 그 무거운 종목이 5% 6%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제 양산차 메이커들이 이제 시판을 네. 시작하는 원년이고요. 전기차를 본격 시판한다 네, 이거죠. 그래서 오타 하나네. 전기차. 올해 예. 뭐 올해뿐만 아니고 2차 전지 얘기는, 전기차 얘기는 네.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2차 전지의 본격적인 전기차의 본격적인 개화를 네. 얘기하는 2020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인센티브 관광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중국에서 이 단체 관광객 5천 명인가 들어왔다 그러죠. 5천 명 왔죠. 예. 어제 나갔을 거예요. 네. 뭐 5일 일정으로 지난 7일에 들어와서 5일 일정으로 5천 명이 머물렀으니까 어제 나갔을 텐데, 사드 이후에 최대 규모의 단체 관광객이 왔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 뭐 조금 지나서 데이터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면세나 카지노나 뭐 화장품이나 뭐 중국인 인바운드 관련주들 뭐 추가적으로 영향이 좀 있을 거로 보고 예. 있고요. 뭐 삼성물산도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바이오 뜨겁고 삼성전자 뜨거우면 뜨겁지 않을 이유 없는 종목으로 계속 쳐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시장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다시 여기서부터 스타트하는 그런 이 차원이고요.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종목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